자,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올려드린 내용처럼 스테이블 코인 무한 발행 시나리오, 이거 한번 시나리오 작성해 보겠습니다. 좀 재미로 보시되 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시가 되면은 금융 전쟁, 해킹, 사이버 공격 막 이런 것들이 사실 합법이 되거든요. 전쟁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사이버 공격을 하던 뭐 통신망을 마비를 시키던 이러더라도 누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분명한 거는 크립토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부터 봐야 되는데 유력한 거 하나가 딱 있긴 하거든요. 이 시기를 잘 봐야 된다. 자, 일단은 최근에 페이팔의 USD가 실수로 300조가 발행되고 소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페이팔이라는 엄청 거대한 기업이 코인 시장을 뭔가 이제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하면서 회계 장부 같은 것들 막 속이고, 실제로 예치된 금액이 없는데 그거 막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막 10조가 없는데 10조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페이팔 달러 USD로 10조를 발행해가지고 PYUSD를 가지고서 시장에서 이제 BTC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PYUSD를 아직은 취급해주는 곳들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USDT랑 USDC처럼. 특히나 이거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죠. 바이낸스가 상장돼야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끝났다로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일단 동북아시아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특히나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 이 구조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이제 홍콩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들의 발행 구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요, 최종 목적은요, 어 달러 담보 디지털 달러 토큰. 그러니까 이제 금 담보 디지털 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근데 그 틀을 가장 잘 맞추고 있는 게 USDC입니다. 왜냐하면 USDC의 100%가 지니어스 법안 이후에 더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 달러, 미국 채권 담보 100%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떠냐?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합성 자산처럼 섞여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USDT. 요것도 그래도 신뢰가 있었고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70% 정도를 미국 달러, 미국채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고, 한 10% 정도를 골드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BTC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합성 자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 정도 비중이면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 아직 당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USDE 이더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요건 좀 합성이 아니고 합성 자산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USDC를 한 60%였나 65% 정도를 이루는데, 35% 정도는 BTC랑 이더리움 같은 것들, WETH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해서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 조건이 좀 굉장히 독특한 게, BTC랑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디패깅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맞춰가지고 선물 해칭 숏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BTC랑 이더리움 예치하는 만큼 선물에서 숏 포지션이 같이 들어가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맨징이 된다. 정확한 비중을 딱 해가지고 델타 중립 방식이라고들 하거든요. 델타 중립 방식으로 숏을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거 좀 나름대로 독특한 게, 미국채나 미국 달러 그런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비중을 높여놨죠. 이거는 이제
미국 달러랑 채권 담보가 100%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 근데 이제 모든 게 크립토에서 USDE는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발행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임의로 이거 페이팔 달러처럼 실수로라도 그렇게 찍어내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BTC, ETH, USDC 예치 금액만큼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확하게 찍어서 USD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억밖에 없는데 회계 장부에다가 10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10조치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들만큼만 나옵니다. 마치 디파이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앙 관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탈중앙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모든 게 크립토 자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죠. USDE가 디패깅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가 만약에 이더나라는 코인을 담보로 만약에 발행을 했으면은 루나랑 좀 비슷했을 수도 있거든요. 가격 올라가면 좋은데, 더 찍어내서 좋은데 가격 떨어지면 이게 한순간에 데스 스파이럴에 맞물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이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다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요것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예치 금액만큼 그 금액만 다이가 발행이 됩니다. 자, 이더나랑 좀 비슷하니까 크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다이는 델타 중립은 아니고 대다수가 이제 이것도 크립토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험한 엄청난 합성 자산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시장에 지배력이 엄청 많지는 않죠. 메이커다우나 이런 것도 예전에 디파이 한창 열풍일 때 2021년에는 다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뭔가 이제 토큰 세일을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조금은 없긴 해요. 그래도 이제 디패깅 가능성은 솔직히 좀 적다. 그리고 USD1 투통 트럼프 대통령의 재단에서 이제 발행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 이거는 시가총액은 적긴 한데 이거는 이제 USDC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아직까지는 시장의 지배력이 당연히 적겠지만은 만약에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세계 평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면 그쯤에는 이 자리에 USDC vs USDT의 구조보다는 USD1 vs USDC의 구조로 경쟁 구조도 나타날 수도 있고, 혹여나 만약에 하기사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디패깅이 되긴 좀 힘들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뭐 잘 되겠죠. 어쨌든 군부 세력들이 승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페이팔 USD 이거는 사실 이거 잘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페이팔 회사 이제 이미지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300조 잠깐 실수로 딸깍 찍어낸 거는 바로 번을 했죠. 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합성 자산이 섞여 있긴 한데 중앙 관리자가 이렇게 민트를 하는 거예요. 발행한다. 하지만 PYUSD 아직까지는 시장의 지배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바이낸스가 취급을 아직은 안 해주고 있죠. 자, 이 정도.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리플 USD도 한번 볼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입니다. 대신에 시가총액이 적죠. 발행된 게 적죠. 이것도 미국채랑 달러 기반으로 담보로 발행합니다. 의외로 XRP를 담보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XRP를 담보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미국채랑 달러 기반으로 회사에서 자본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예치라기보다 이제 보유한 금액만큼 나름대로 이게 디패깅 될 일은 거의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FDUSD 이게 대망의 하이라이트인데 밑에 USDD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아직은 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DUSD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Digital USD. 자, 일단은 이 회사가 주최되는 이 발행되는 이 곳이 일단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홍콩이죠. 홍콩.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전쟁. 요거 설명드리려고 위에 거 다 설명드렸어요.
시나리오는 두 개가 있죠. 일단은 FDUSD의 발행은 사실상 이거는 중앙관리자,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얼마가 있어야지만 발행된다 그게 아니고 회계장부 보고해서 우리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 예시를 if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동북아시아 전쟁이 발생했어요. 금융시장이고 뭐고 뭐 신뢰하고 이런 것들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몰라요, 이게 가정이에요. FDUSD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많이 예치했습니다. 예치한 것처럼 갑자기 이거 발행을 하는 거야. FDUSD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 지금 원화가치 올랐죠?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게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회계장부랑 실제로 뭐 이제 담보를 이루고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10조로 늘면 그만큼 돈을 보관 중인 거예요. 여기 퍼스트 디지털 USD 여기 회사에서. 자, 근데 만약에 임의로 그 회사 장부에다가 예를 들어 한 10조치를 그냥 이제 찍어버린 거 그냥. 그래서 우리 10조 발행하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솔직히 시장에서 호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것들은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USDC, USD 이런 거 발행하면은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오는구나, 돈 찍어내가지고 이거 코인들 살라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형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코인들 살라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FDUSD가 발행된다면 이거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시나리오입니다. 자, 왜냐면 이게 일단은 바이낸스에 상장됐거든요. FDUSD는 바이낸스에 상장됐고 최근에 바이낸스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잠재워지긴 했지만 연달아서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예전에 FTX처럼 USDC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상장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임의로 발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조 원어치를. 자, 그럼 이거를 발행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가격 상승 측면에서 유리한 거는 FDUSD를 가지고서 BTC나 이더리움을 사면 예를 들어 BTC USDT 마켓, BTC USDC 마켓도 얘네들 따라가요.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이걸로 사가지고 찍어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좀 프리미엄이 좀 갭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 요 놈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사면은 20% 올라가면 얘네도 한 19% 정도 따라간단 말이죠. 시장의 지배력은 당연히 요 두 개가 더 크긴 한데 바이낸스에서 취급을 해주니까 요 가격 FDUSD 마켓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하면 얘네도 따라간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FDUSD가 발행됐어. 이거 일단 전쟁이 났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전쟁 나기 전에. 예를 들어 10조는 너무 많나? 10조라 그냥 해볼게요. 그냥 10조. 자, 10조 FDUSD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 요 두 개를 살 수도 있어요. FDUSD 마켓으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근데 FDUSD를 가지고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담보로 뭘 받을 수 있냐? 모든 코인 다 받을 수 있을걸요? 모든 코인. 한번 볼게 한번. 잠시만요. 한번 좀 찾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만 FD USD 한 30초 정도만.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는데 잠깐만 이거 그럼 더 심각해지는데? 모든 코인을 FD USD를 담보로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을 특히나 알트코인. 자 그러니까 이걸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알트를 싹 다 끌어모으는 거야. 알트코인, BTC, 이더리움 다 끌어모으는 거야. 어디서요? 바이낸스에서. 이거 돈 있는 것처럼 발행이 됐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미 전쟁 중일 수도 있고 시작 직전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담보로 하면은 다 끌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이자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이게. 바이낸스 이거 이자가 갑자기 알트코인들이 늘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늘어남.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니까 다 끌어가서 담보대출로. 어떤 걸로요? FD USD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FD USD로 담보대출을 받아요. 뭘 알트코인, BTC, ETH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담보대출을 다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로 USDC를 또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지갑에 USDT랑 USDC가 생기겠죠? 이걸 가지고 알트코인, BTC, ETH 또 담보대출 받아. 담보대출 또 받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다 받았잖아요. 이걸 다 받았어. 일단은 받았어요. 남아있는 FD USD를 또 뭐하냐. FD USD를 가지고서 이거 마켓이 있잖아 이게. 요따가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갑에 또 USDT랑 USDC가 생기겠죠. 자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뭐 추가로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 이거. 알트코인들 BTC, 이더리움 이거를 또 받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끌어모으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뭐 재고들 좀 있다. 이 퍼프 쪽에서 선물 쪽에서 공매도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공매도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자 이거는 굉장히 초악재죠. 그냥 미친 악재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미친 악재인 게 뭐냐면 FD USD가 만약에 발행량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무한 발행까지 아니겠죠. 발행량이 적절하게 늘어나서 한 10조 원어치 한 100조 해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10조 1.5조짜리가 100조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 5조 정도 그걸 가지고서 담보대출로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싹 다 끌어모으는 거야 그냥. 그럼 끌어모은 것들이 지갑에 남아있겠죠? 어디에요?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요걸 가지고 뭘 하냐? 다 던져버려. 풀매도. 그리고 이제 USDC 있는 거 이것도 선물 숏. 이렇게 금융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요렇게 기가 막히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지니어스 법안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투명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USDE 구조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에 돈을 실제로 예치해야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다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랑 USD를 예치하는 게 이거를 블록체인이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 무조건 USDC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USDC로 통합을 하고 이거는 곧 이제 USD를 달러화 시킨 건데 이거를 무조건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넣어야지. 이게 곧 달러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곧 달러야. 곧 달러야. 그래서 USDC를 예치해야 뭐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곳들 이거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USD이고 여기에 이제 설립자가 전 알라메다 리서치 지금의 구 FTX의 트레이딩 팀에서 뛰어나와서 만든 이 전 팀입니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중앙관리에서 회계장부에서 딸깍 해가지고 이제 우리 돈 있어요 해가지고 발행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굉장히 그냥 제한이 없었습니다. 규제가. 근데 USDC 이거 붕괴되고 나서 규제가 생겼죠. 어떤 걸로요? 안정적으로 가자. 알고리즘 스테이블 방식 하지 말고 담보로 하는 것들을 이제 안정적인 자산들로 구축을 해라. 그래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인정을 해줄게. 근데 뭐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USD랑 미국채로 하긴 했는데 이거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발행된 것들은 괜찮았단 말이죠. 안정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FD USD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담보 자산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이거 무조건 스마트 컨트랙트로. 너네들 못 믿겠어. 우리는 AI 믿자.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구조 짜여진 것들로만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결을 하려면 무조건 현물 자산이 아니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1억치를 예치를 했어. 그러면 1억치에 너네들이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도 결국에는 USDC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가 터져야지? FD USD에서 무한 발행돼가지고 담보대출로다가 이거 다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대폭락 쇼. 그때부터 미중 전쟁에서 이제 전세계 크립토인들 전쟁 시작되는 거죠. 금융전쟁. 이러면 어떤 상황으로 바뀐다? 마치 USDC가 붕괴되고 담보에 대한 그런 것들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축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담보로 발행하는 것들을 무조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만 예치된 자산들을 얘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읽어내는 금액들만 발행하자 이거예요. 회계장부에다가 딸깍 써가지고 우리 돈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없는데 돈이 발행되는 그런 거 말고 이거 앞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거 앞으로가 아니고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FDUSD가 그렇게 되면 호재가 아닌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게 호재가 아니다라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당연하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살 거 아니야. 시장에 돈이 유입됐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담보대출 이거 끌어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전조증상 이게 또 있어. FDUSD가 발행이 갑자기 늘어나.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들 있죠. BTC랑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자가 높아요. 이자가 높아지는 이거 구조가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의 대출 제공풀에 있는 그 수량이 많이 없으면 우리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코인 맡겨놔. 코인 좀 예치해. 스테이킹이나 또 예치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재고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재고를 다 흡수해서 빨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의 이자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바이낸스에서 급증한다. FDUSD까지 갑자기 시가총액 발행량이 늘어난다. 이거 어디서 한다? 홍콩에서. 이거 미친 빅쇼트 나온다. 그게 곧 3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중엔 그런 게 합법이니까. 근데 말이죠. FDUSD BTC 마켓 이거 전에 한번 윗꼬리로 한번 이제 시그널을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이게 한번 디패깅이 됐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상하네요. 한번 이게 FDUSD가 디패깅 돼가지고 이게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순간적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한번 떠가지고 한 3월 그때 3월이었죠. 한번 윗꼬리 떠가지고 반등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상하네요. 만약에 FDUSD가 갑자기 발행량이 미치도록 늘어나요. 한 300조짜리 발행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한 10조만 돼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10조 원어치 알트코인이 싹 다 끌었어. 현물이